자, 11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최종, 그러니까 기말 과제 및 시험으로 진행할 사항들에서 활용할 다이어그램 작업입니다. 해당 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 선배들이 기존 과년도에 했던 것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러한 패널들을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널들 요소들 중에서 여기 안에 부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작업할 이게 아마 기말 졸업 패널에도 다음과 같은 작업이 들어갈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이 요소들 이러한 정보, 어노테이션, 주석 정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0.14kN/제곱미터와 같이 이렇게 표기되어져 있는 항목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V-Ray와 그리고 포토샵을 연계해서 작업하는 것을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한 2시간 가까이 작업을 했는데 최대한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하는데 어려움 없이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배포해 드릴 이번 주 파일 폴더 안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윤고딕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폰트를 예쁘게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압축을 푸신 다음에 이 안에서 전부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설치, 모든 사용자로 설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토샵은 학기 초에도 제가 어떻게 설치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해당 파일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설치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제가 설치할 만한 영상도 같이 첨부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포토샵을 정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능은 포토샵을 활용하게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어느 정도의 기능은 거의 유사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신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배포용 폴더를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 배포용 폴더에서 제가 여기 사이트 모델링 유니온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스케치업 2020 버전으로 열으셔야 여러분들이 V-Ray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치업 2020 버전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은 제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지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스케치업 파일을 별도로 열으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업한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기말고사로 용으로 있으면 이걸 전부 다 선택하시고 전체적인 거를 그룹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이걸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복사 에디트에 가면 카피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컨트롤 V 에디트 해주시고 페이스트 하셔서 어느 정도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주시고 어느 정도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바닥에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포토샵 결과물 이미지 보면 어느 정도 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정보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주변 건물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린 스페이스 정보 그리고 조망권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쭉 돌리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부터 실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뭐 한 학기 전부터 예약되는 일이 있었어서 만약에 비대면 수업이었으면 아마 그 휴강이나 보강 일정을 잡았을 텐데 이번 주까지는 동영상으로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Q&A는 받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한 12시 이후부터 오늘 밤 12시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카톡을 항상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1대1 문격으로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다 끝난 다음에 제가 포토샵 설치하는 방법은 별도 영상을 제가 첨부해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그것도 같이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트레이 부분이 있어요. 윈도우의 기본 트레이 부분에 여기 씬이 만약에 이렇게 꺼져 있으시면 씬을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단 부분에 보시면 현재 제가 이걸 뷰를 싹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치에 씬 부분 있죠. 여기 씬 부분에다가 플러스 딸칵 눌러주면 현재 보고 있는 씬으로 렌더링을 계속 변화를 주면서 돌릴 겁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Vray 지난주에 했었죠. Vray 과제를 하셨으니까 해당 파일을 열어주시고, 여기 구글 에디터를 열어주시고, 아마 초반에는 약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라이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선라이트 부분에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 멀티플라이 부분이 있는데 5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빛에 산란되는 부분을 컨트롤하는 친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톱니바퀴 모양 눌러주신 다음에 렌더 아웃풋에 세이브 프레임 하신 다음에 이 와이드 프레임을 1대1 스퀘어. 왜 1대1 스퀘어로 하냐면 여기 포토샵에 들어가는 게 1대1 모양의 정방형 이미지로 저희가 이미지를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1대1 사이즈로 저희가 이미지를 내보내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사이즈는 한 2000 정도로 좀 크게 해야 이미지를 해상도를 고해상도로 해야 여러분들이 고해상도 패널을 넣거나 그럴 때 별 무리 없이 이미지를 깨지지 않는 이미지를 가지고 패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꼭 건드리셔야 될 건 여기 Material Overrid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aterial Override는 꼭 켜주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사실을 보시면 다양한 재질 효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흰색 바탕에 재질만 넣겠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Material Override를 꼭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뷰 구성이 이루어졌다 그러시면 여기에서 사실은 지난 시간 안 쓴 기능 중에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기능도 있긴 있어요. 요걸 하게 되면 자 클릭을 해볼게요. 주전자를 누르면 주전자에 약간 손가락이 생기긴 했는데 자 약간 기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뷰 자 오픈 뷰를 눌러야 되는군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약간 사이즈를 줄일게요. 이거를 스크롤을 휠을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사이즈 좀 줄을 거고, 이렇게 인터랙티브를 누르시게 되면 사실은 여기 뷰를 바깥의 뷰를 제가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같이 이게 따라서 변경이 돼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우선 씬 1에 맞게끔 다시 요거를 다시 누르시거나 해서 그냥 이렇게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컴퓨터 성능이 내 건 좀 안 좋아요 그런 친구들은 스탑을 해주시고, 이거 마치 그래픽카드가 있어야 이렇게 원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거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데 그러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샷을 약간 휠을 해가지고 줌인을 할게요. 좀 건물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쭉 내리고 줌인 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자율적으로 사실 잡으시면 됩니다. 저랑 꼭 똑같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터랙티브는 꺼주시고 그냥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돌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뷰샷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여기 효과와 카메라의 앵글이 바뀐 상태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렌더링을 이제 돌려주시면 되겠어요. 렌더링을 돌려주시고요. 이 정도 뷰 컷으로 우선은 작업을 할 거야 라고 하신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미지의 작업 과정이 전부 다 종료가 되면 끝났거든요. 그러면 저장을 해주시고
배포용 폴더 하면 안 되고, 실습용 제가 11주차 실습용 해가지고 연 다음에 여기에다가 1번으로 할게요. 1번 해서 이미지를 저장하면 이 이미지 하나로 저희가 거의 모든 작업을 다 할 겁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 레이어 엘리먼트 중에 이 배경 부분 백그라운드를 날리겠다, 아니면 렌더에 매터리얼 아이디 컬러별로 날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기능인데 여러분들이 당장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그때그때 추가하면 돼서, 뭐 배경, 이게 뭐냐면 배경만 날리겠다 할 때 포토샵에서 뭐 처리할 수 있는 기법들이 이런 데에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양한 것들이 엄청 많죠. 컴퓨터 CG, 컴퓨터 그래픽, 정지된 2D 이미지로 할 때 꼭 필요한 기능들입니다. 뭐 이런 Z 뎁스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겠구나 앞으로 배울 때, 이렇게 우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다음 시간쯤 해서 한번 다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는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거 VLA는 잠깐 꺼주고요. 그 다음에 내보낼 이미지로는, 자 여기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타일이 안 보이는 친구들은 윈도우의 기본 트레이에 가면 여기 스타일이 있어요. 요걸 켜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 이거 스케치를 누르면 스케치 타임 막 이런 효과도 막 들어가고, 이런 막 효과도 들어가고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할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컬러 셋, 디폴트 셋이 스타일이 있어요. 여기서 와이어 프레임이 있습니다. 히든 라인으로 표현한 거, 요 이미지를 내보내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엑스포트를 하는데 2D 그래픽으로 내보내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폴더의 11주차의 실습용, 제가 제 거 용도로 2번 PDF 라고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기본 모델을 하나를 만들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변화를 주기 위해서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내리고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내리기 하고 이렇게 내리고 하고 해서 약간 다른 모양의 건물, 주변 건물, 여기 포토샵 예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뭐 상관없이 이런 모양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이 주변 건물 용도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해주시고요. 그러면 앞에 주변 건물로 얘가 있을 수 있다 정도 하고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메이크 그룹, 반드시 스케치업에서는 모델링을 무조건 했다 그러면 무조건 메이크 그룹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건물 모양만 또 2D 그래픽으로 내보낼 건데요. 자, 요거 선택해 주시고 에디트에서 셀렉트 인버트 셀렉션, 반전으로 셀렉션 하겠다 하신 다음에 하이드 해주시고, 지금 이 카메라 샷은 앵글은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엑스포터, 그래서 씬을 추가한 거예요. 앵글이 틀어지지 않게 2D 그래픽 해주신 다음에 3번 PDF로 내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끝나셨으면 에디트 가서 unhide all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작업한 모델링은 세이브 에즈 하신 다음에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여기 있는 건물 모델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제출한 모델로 하셔야 됩니다. 제 거는 이게 제가 안에 일부러 다 깨놨기 때문에 나중에 재질을 바꾸거나 이런 게 하는 게 상당히 번거롭고 어렵죠.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걸로 하셔야 이게 다음 주 수업도 이제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델로 맞춰주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토샵을 열어주실 건데, 포토샵 같은 경우엔 저는 정품을 우선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포토샵하고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있는 포토샵을 이렇게 열어줄게요. 그러면 저는 한번 다시 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꺼놨다가 포토샵 열어주시고요. 자, 포토샵에서 잠깐 제가 이거 설명 드릴게요. 뒷부분 영상을 사실은 찍다가 여러분들 기본 사용 방법을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기본 키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Alt 키를 누르시고 휠을 위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Alt 맞는데? 요거 누르시고 요거 십자가 Alt 키를 누르시고 휠을 위로 누르면 확대, 휠을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줄이면 축소가 돼요. 요런 거와 같은 것들은 포토샵은 요새 학생들도 쓴다, 초등학생들도 뭐 배운다고 하잖아요. 포토샵 기본 조작 키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기도 잘 나오진 않는데 뭐 F7 레이어, 컨트롤 N 뭐 이런 것도 좀 있긴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겠네. 기본 조작 방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별 도움이 안 되겠어요. 자, Alt 키를 누른 다음에 휠을 위로 아래로 뭘로 누르고 이거 방위표.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요 방위표를 누른 상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얘가 자 보세요. 손바닥에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확대된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위아래로 요것 정도만 우선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를 때 여기가 줌 아웃이 많이 돼 있으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Alt 키를 누르시고 줌 인 돼 있을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렇게 조작이 된다 정도만 아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포토샵이 열리는데 시작 화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인쇄 부분에 인쇄 부분을 가실 필요도 없네요. 파일 열기 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실습용 내보낸 거 1번 이미지를 그냥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조정. 조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조정 탭이 닫혀 있다. 나 조정이 안 보여요. 그러면 창에 가보시면 여기 부분에 조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조정 부분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 레벨이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컴퓨터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이 가운데 보시면 커서 있죠. 이거 삼각형 이거를 늘리거나 줄여서 약간 밝은 톤의 느낌이 나게끔 렌더링 이미지를 변화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리터치를 하는 거고요. 너무 누리끼리 하니까 얘를 리터치를 해서 그림자 효과는 유지한 상태로 조금 더 밝은 이미지의 톤 이미지를 바꾸는 건데 여기에 간혹가다가 어떤 친구들은 우측으로 해야 밝아질 수도 있어요. 제 경우에는 좌측으로 해야 밝아지는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실수 이거 내보내기 한 파일에서 이 두 번째 PDF를 들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들고 오신 다음에 여기에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잠깐만요. 두 번째 PDF 이쪽으로 들고 와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테두리 상자를 맞출래 1대1로 들고 오는 거 없는 것 같긴 해요. 이거 꺼볼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르기 상자 이미지 상자는 뭐지? 확인?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거 다시 닫고 다른 방법인지 알았어요. 이거를 약간 수작업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확인 이미지 상자 안 됐네. 다시 할게요. 원래 있던 초기 세팅으로 바꿔야죠. 맨 처음 옵션이 자르기 상자가 아니라 테두리 상자였어요. 확인 하신 다음에 이렇게 들고 오면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 이쪽 레이어 쪽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이 상태 미디어 상자, 이미지 상자 안 되네. 그거였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여기에서 사이즈를 키워볼게요. 이렇게. 이 작업이 필요해서 약간 귀찮은 작업인데 거의 해서 마우스 키보드에 화살표 키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맞춰주시면서 잡아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도 조금 늘려볼게요. 오케이. 해주신 다음에 이제 맞았어요.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맞았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까지 돼 있는 상태들, 이 바닥부터 얘가 기본 세팅인 거예요. 기본 세팅이고, 그러면 최근 파일의 최종 이미지 한번 보시면 기본 세팅인데, 이 기본 세팅 안에서 이제 이런 어노테이션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던 것 작업하고 유사하게 어노테이션을 추가하듯이. 자, 다양한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 아키텍처럴 다이어그램으로 해서 찾다 보면 무궁무진하게 많은 포토샵 같은 걸로 그릴 수 있는 이러한 타입들이 엄청 많아요. 널리고 널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나 이런 거 리서치하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거를 눈으로 익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포토샵으로 다시 가셔서, 자, 1번 하시고, 여기에서, 그런데 얘는 기본 세팅이기 때문에 전부 선택을 하시고, Shift 키 눌러서 전부 선택하시고 있고, 폴더를 딱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컬러링을 빨강으로 줄게요. 빨강. 그 다음에 여기에서 레이어를 하나를 딸칵 해서 이걸로 추가해 주시고, Alt 키 눌러서 휠 줌 아웃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휠 Alt 키 누르시고 줌 하신 다음에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어디 갔니? 요거죠. 이렇게 계획돼지다 하면서 점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돼지 부분에. 그리고 글자를 넣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펜이 있어요. 펜. 이 길게 누르시면 다양한 걸 열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요 길게 누르면 원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길게 눌러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길게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펜 누르신 다음에 여기 칠은 안 보이게 검은색으로 하시고, 한 얘를 쭉 늘려서 한 13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점상 으로 하는데, 옵션 확장해서 간격을 한 1 정도로 해도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보세요. 계획돼지 부분만 따라 그릴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그래서 이게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돼지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끝났고, 레이어를 또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글자를 넣을 건데, 자, 선택하신 다음에 아까 전에 설치했던 윤고딕체 350짜리 한번 하신 다음에 이 텍스트 폰트 사이즈를 한 72 정도로 우선 해놓고 한글로 계획돼지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A 하신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좀 한 36 정도로 줄여볼게요. 48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럼 이 계획돼지 해놓으시고, 여기 사각형 부분 해준 다음에 레이어 또 추가해 주시고 쓱 이렇게 늘려요. 그래서 이 블럭을 만들어 줄 거예요. 블럭 이렇게 해서 편집 획 있어요. 검은색으로 한 10 정도 주고 확인 눌러볼게요. 너무 두껍다. 그러면 컨트롤 Z 했다가 획 하신 다음에 한 5 픽셀로 이렇게 해볼게요.
컨트롤 D 해주시고, 얘를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로 조정하는 게 조금 미세 조정이 돼요. 미세 조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 마법사봉이 맨 처음에 이렇게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왼쪽 버튼 길게 누르고 네 번째에서 이 자동 선택 도구 하신 다음에 이 방금 전에 이 블럭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 Z하고 이 인접이 체크가 돼 있어야 돼. 인접. 그 다음에 선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또 추가한 다음에 이 밑에 부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 레이어를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어요. 레이어는 마치 트레이싱 페이퍼처럼 위에 올리고 밑에 올리고 투명한 종이를 위아래로 이렇게 깔면서 하는 건데,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미지 에디트 편집에 7 하시고, 여기에 흰색이 있어요. 흰색을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계획되지 컨트롤 누르고 D 누르면 딜리트가 되고요. 계획되지 폰트가 이 밑에 있잖아요. 이걸 위로 쓱 올려버리면 이렇게 나타나요. 네. 그 다음에 3번이 이거였죠. 이거를 너무 밝은 것 같으면 얘를 조금 투명도를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투명도를 주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 텍스트가 또 한 팀이죠. 얘는 한 팀이에요. 얘네를 또 그룹을 해주면 돼요. 그룹. 그 다음에 사실 여기 더블 클릭으로 이거는 계획되지 텍스트 블럭이야, 이렇게 해주시면 또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레이어를 또 추가해 주시고, 계획되지 텍스트 블럭을 어느 정도 위치로 배치를 이동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또 펜 가지고 레이어 4번에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보시면 밑에 부분에 이 화살표가 있어요. 네. 직접 마우스 왼쪽 버튼 길게 누른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 하신 다음에 이 친구를 이렇게 또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직교 모드로 좀 잡힐 거예요. 하다가 정확하게 안 돼도 돼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줌 아웃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꼼꼼하게 안 해도 된다. 표현만 제대로 되면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를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또 그룹핑을 또 해주면 돼요. 그럼 그룹 안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얘는 한 팀이니까 지금. 한 팀이에요. 그 다음에 색깔을 주황색으로 줄까요? 이렇게. 구분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주변 건물 계획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것 중에 3번 주변 건물 모델링 했던 거 있죠. 이걸 드래그 앤 드롭 해서 배치해 주시면 또 이렇게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건물 위치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이어그램 용도니까 우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들어왔다 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포토샵하고 유사하게 아마 배치가 될 거예요. 사이즈만 좀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이즈도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이 파일도 같이 내보내기를 해서 또 살짝 맞춰볼 필요는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만 맞추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를 추가를 해서 얘는 색칠을 할 레이어예요. 3번 밑에 내려주시고, 자, 여기에서 컬러 선택한 다음에 스포이드가 나와요. 주변 색상을 갖고 올게요. 이렇게 클릭해서 약간 상아색 비슷해요. 완전한 흰색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마법사봉, 마우스 왼쪽 버튼 길게 누르면 나와요. 한 다음에 위에 한 다음에 이거 플러스로, 이게 아마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로
한 다음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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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레이어로 칠을 해주시면 돼요. 전경색으로 확인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D 해주시고, 좌측 부분은 약간 어둡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거 선택하신 다음에 이쪽 선택하면, 왜냐면 빛 방향이 태양에 있는 빛의 방향이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밝게 표현될 수도 있고, 여기가 조금 밝게 표현될 수도 있고, 뭐 여기에 있는 빛의 그림자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다시 3번 눌러주시고 마우스 사본, 그 다음에 4번 눌러주시고 7 한 다음에 전경색으로, 그리고 컨트롤 D 하면 색감이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참조해보면, 아웃라인 부분은 실선으로 하고 주변 건물 계획이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이 위로 올리고, 펜 촉으로 Alt 키 눌러 확대를 한 다음에 쭉 해주고,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두껍게 하는데, 얘가 실선으로 그렇게 하고, 클릭, 네, 클릭, 컨트롤 Z 할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할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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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라인으로만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ESC 하시고, 이쪽 클릭, 클릭, 클릭 하시고, 이 밑에 위에 뭐 크게 상관없죠. 얘만 하이라이트 되면 되니까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주시고, 네. 해서 어느 정도 표현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선을 추가를 해볼까요? 이렇게 클릭 한 다음에 여기 요걸로 약간 이렇게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화살표 키로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맞추시고, 다른 걸 눌러서 이렇게 표현되게. 그 다음에 Alt 키로 줌 아웃 해주고, 여기 두 번째 그룹에 보면 아까 전에 텍스트 블럭 이거 있었어요. 텍스트 블럭 요것들, 요거를 중에 이 폰트만 복사해 좀 Alt 키 누르시고 쓱 복사를 해보면 이렇게 복제가 돼요. 근데 여기 계획대제가 이쪽에 있으니까 요거거든요. 요 카피, 네, 눈동 그걸 위로 쓱 올려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닫아주시고, 다시 폰트를 맞추려고 해서 그런 거고요. 여기에선 주변 건물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텍스트 눌러가지고 다시 선택한 다음에 주변 건물 계획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걸로 쓱 해서, 네,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레이어 하나 추가해 주시고, 팩 한 다음에 검정색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레이어 추가하신 다음에 이 밑으로, 당연히 컬러가 얘를 덮을까봐 그런 거고요. 이 상태에서 7 한 다음에 흰색 확인 한 다음에, 얘가 너무 주변 건물 계획 글씨를 위로 해주시고, 이 6번 흰색을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300제곱미터야. 그냥 임의로 쓴 거예요. 300제곱미터야. 주변 건물이 한 그 정도 된대. 저 몇 평짜리야? 여기는 한 100평짜리인데 너는 몇 평짜리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주변 건물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니? 예. 그래서
여기서 건물 계획 한 다음에 얘를 밑으로 쓱 내릴게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 300 한 다음에 제곱 미터야 하는데 2가 숫자 2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럴 때는 인터넷 간 다음에 스퀘어 미터 하면 여기 기호가 조금 이렇게 나와요. 네, 저거 컨트롤 C 하시고 기호는 저렇게 갖고 오면 돼요. 얘를 컨트롤 V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여기 들어오죠. 띄면 되겠다. 그 다음에 얘는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 싶으면 36 아니면 얘를 한 40으로 할래? 그럼 40을 기입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돼. 이렇게 됐다 하신 다음에 또 Alt키 누른 다음에 다 됐으면 요거 그룹핑 해가지고 또 그룹 눌러서 얘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껐다 켰다 해서 여기 보면 요 알트들이 맨 처음에 요거 하나 있다가 그 다음에 요거 나타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보면 옆에는 요런거 그 다음에 요런거를 각각 그룹핑을 해서 그때그때 묶어준 거예요. 자 1번은 다시 와서 이 상태에서 한번 저장 한번 할게요. 저장 해주시고 내 컴퓨터에 저장 한 다음에 실습용 부분에 저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파일, 자, 여러분들 실습 배포 폴더 안에 보시면 나무 이미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트리 1번 여기다 드래그앤드롭 하면 안되고 열기 한 다음에 배포용 폴더 가셔서 나무 이미지에서 이 두 개를 열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선 이 트리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에서 크롭을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와볼게요. 이렇게. 네, 더블 클릭 해주시고 배경으로 자물쇠가 묶여져 있어요. 이럴 땐 더블 클릭해서 자물쇠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우스 사동 누른 다음에 인접을 키면 검은색 바깥에만 되고요. 인접을 체크 해지하고 눌러주면 이 속속들이 흰색을 다 선택해요. 네, 안쪽까지. 이 상태에서 여기 마스크 있죠. 클리핑 마스크를 추가를 해버리면 이 친구 검은색 부분만 이 나무 부분을 오히려 파버려요. 나무 부분을. 그래서 이럴 때는 컨트롤 Z 한 다음에 편집 선택 반전을 해요. 그러면 안쪽 부분 선택을 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클리핑 마스크를 하게 되면 흰색 부분을 날리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거에서 레이어 하나 추가한 다음에 요거 시프트 키 두 개 같이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레이어 병합을 눌러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한마디로 플래튼 같은 건데 이거를 이미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집 브러쉬 사전 설정 정의 하셔서 이미지를 하나를 추가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면 브러쉬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그래서 여기다 컬러를 주게 되면 컬러가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이미지 도장같이 스탬프처럼 찍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트리 1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여기 브러쉬는 다른 다큐멘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데 대신에 여기도 배경을 더블 클릭으로 누른 다음에 여기는 지저분하게 이미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어떻게 인터넷 다운받은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블랙 트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운받은 거예요. 이런 거. 아니면 PSD 이렇게. PSD는 없네. 어쨌든 저런 이미지들을 다운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받은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체크박스들을 지워야 돼요. 그럼 여기 효과적인 방법은 마법사봉으로 검은색 부분을 그냥 선택해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빵 해주면 약간 살아나지 못한 데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컨트롤 Z 하셔가지고 허용치를 한 32, 기본이 아마 32일 거예요. 제가 수정을 했겠죠. 다른 작업하면서 다시 한번 빵, 한 60, 컨트롤 D, 아이고, 컨트롤 D 해주고 다시 한번 마법사봉 클릭 한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그나마 조금 나아졌네요. 이 상태에서 편집에 브러쉬 사전 설정 정의가 안 돼요. 요게 돼 있으면 반드시 레이어 추가하고 병합 한 다음에 저렇게 레이어가 깔끔히 정리돼야 브러쉬 사전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빵빵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컨트롤 그 다음에 1번 PSD로 가신 다음에 얘는 이제 꺼도 돼요. 우리가 지금 만들 건 이거예요. 그린 스페이스 하신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를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자 키보드 레이아웃을 잠깐 해볼게요. 키보드 레이아웃에서 여기 보시면 이게 있죠. 이게 브러쉬 사이즈를 키워주는 거고 얘는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자 저기 대괄호 같은 걸 누르면 이렇게 브러쉬가 커지고요. 옆에 있는 걸 누르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커지고 줄어들고 이렇게 딱 찍으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초록색으로 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키운 다음에 빵 이렇게 찍어요.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다른 브러쉬로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색깔을 바꿔가지고 약간 초록색 계열로 확인한 다음에 빵 이렇게 또 찍어요. 그 다음에 너무 저런 나무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브러쉬 타입에서 2번 아까 요런 나무 있었죠. 사이즈를 키워서 얘는 약간 연두빛 나게 확인 눌러주시고 빵 이렇게 찍어요. 오케이. 근데 레이어를 좀 다르게 할까요? 얘는 불투명도를 이렇게 낮춰버리고 이 정도 레이어 하나를 추가를 해서 얘도 빵 찍어버리고 얘는 뭐 밑으로 이렇게 내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레이더처럼 이렇게 뿅뿅뿅 늘어나는 게 있어요. 저걸 표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아마 여러분들은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길게 누르시면 타원 도구라고 있어요.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 버리고 여기에다가 자 Alt키 그냥 늘려줄게요. 늘리다가 Alt키 Shift키 누르면 정원 상태로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픽셀 사이즈를 한 이 정도로 그대로 똑같이 놔두거나 약간 늘려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얘를 변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형을 키우고 늘리고를 이 상태에서 자 여기를 높이 너비 값을 한 80 정도로 줄이고 잠깐만요. 확인을 눌러볼게요. 컨트롤 Z 네가 맞니? 오케이. 컨트롤 T 한 다음에 이거 한 80 정도 줄이고 이거 마이너스 30 줄이고 이쪽은 30으로 하면 약간 투시도 느낌 나게 이렇게 기울어져요. 네, 확인 누르시고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펜촉을 누르게 되면 얘 두께값을 지금도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펜촉. 이게 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타원 느낌 나는 걸 나무 밑으로 내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마치 뒤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다시 펜 누르신 다음에 컬러를 이걸 눌러가지고 아예 다른 색, 초록색 계열인데 아예 어두운 색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자 늘리고 밑에 플러스로 이렇게 키운 다음에 컨트롤 T 눌러가지고 Alt Shift 한 다음에 X 늘릴 수도 있어요. 그냥 Alt 키 고정이 되어 있네. Alt 키만 누르면 되겠다. 이렇게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는데 Alt Shift를 눌러도 되고 이렇게 또 복사 늘리고 그 다음에 컨트롤 T 한 다음에 늘리는데 Alt 키를 누르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복사 컨트롤 T Alt 키를 계속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건 투명도 값을 한 10%. 네, 이렇게. 그 다음 거는 색깔은 여러분들 좀 바꾸셔도 돼요. 20, 30. 네. 그 다음 거는 40. 이렇게. 그 다음 거는 한 60.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7로 해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7로. 여기 획은 없애버리고. 아니면 아예 조금 얘는 밝은색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획은 없애버리고 이렇게. 너무 유사한 밝은색인데. 해주신 다음에 눌러주시고 요거를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조금 줄여주거나 늘려줘도 될 것 같아요. 컨트롤 T에서 Alt 키 누르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린 스페이스 느낌 나게 조금 색깔이 어둡긴 한데 우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 끝났다. 그러면 색깔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녹색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표현을 바꿔가면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살표만 만들면 돼요. 자 그럼 화살표는 여기 1번 가셔가지고 여기 가면 이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가 정방향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돼요. 추가를 한 다음에 얘도 컨트롤 T를 누르셔가지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30 하시고 얘를 한 30으로 이렇게 줄여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다시 한번 누르셔서 여기 보면 왜곡이 있어요. 왜곡을 주면 돼요. 왜곡 이렇게. 이게 포토샵이 사실 이런 건 일러스트로 하면 조금 편하긴 해요. 더블 클릭하면 완료되고 다시 한번 컨트롤 T 왜곡 그 다음에 몇 번의 왜곡 과정을 거쳐서 얘들이 조금 더 무리 없이 표현되게끔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다음에 더블 클릭 해주시고 그 다음 화살표에서 요거 눌러주시고 이게 아마 다른 걸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길게 눌러서 요거 한 다음에 레이어 추가해 주시고 클릭 다시 한번 ESC 눌러서 이렇게 클릭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Shift
편집에 7 하신 다음에 전경색인데, 네, 전경색을 주기 전에 클릭하시고 이 빨간색 확인하신 다음에 편집에 7 전경색 확인. 네, 컨트롤 D 해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그룹핑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해서 Alt 키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T 해서 얘를 또 왜곡한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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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것도 Alt 키 눌러서 쓱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T 해서 회전하면 안 되겠다. 왜곡 한 다음에 쓱 이렇게 하면 되겠다. 컨트롤 T 한 다음에 가로로 뒤집기 하면 이렇게 심플하게 됐죠. 그 다음에 왜곡 한 다음에 약간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기에 어느 정도 3차원 에로 화살표처럼 보이게끔만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그룹핑 되어 있는 각각 다 열어 주시고요. 여기 사각형 부분에 클리핑 마스크, 얘도 클리핑 마스크, 얘도 클리핑 마스크 한 다음에 자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선택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두 번째도 여기에서 이렇게 아이고 두 번째 아니었네. 이쪽이 두 번째였어요. 이렇게 좀 더 길게 해도 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얘가 가운데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각 해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닫고 선택 다 해주고 그룹핑 해주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파란색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껐다 키고 껐다 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각각 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 각각 다 표현을 해주신 다음에 얘는 좀 심심하니까 얘도 같이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이미지를 내보내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요런 타입으로 Alt 키 눌러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볼게요. 이제 파일 열기 하시면 11주차에 새로 만들기 하는 게 낫겠다. A4 사이즈로 내보내는데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만들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배포용 이미지를 보시면요. 배포용 이미지 11주차 참조사리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하면 돼요. 더블 클릭. 백판에다가 제가 이걸 참고한 거거든요, 원래. 그 다음에 여기 보기에 눈금자가 이렇게 안 보이면 보기에서 눈금자를 켜주시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쳐주시면 돼요. 가이드라인 이렇게. 그러면 저 가이드라인을 참조를 해서 이미지를 넣고 빼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것들이 아이고 잘못했다. 했니? 내린 다음에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렇게 얘는 잠가버리겠네. 얘는 잠그기 어디 갔지? 아 여기다 잠글었어.
이렇게 글자 크기도 대충 이렇게 해주시고, 이미지를 이제 하나씩 내보내기 해볼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내 문서에, 자 여기에 png로 내보내기를 하는데, 최종이라고 한번 맞춰놓을 것 같아요. 최종 1번 저장. 그 다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시 표시 안 하겠다, 내 컴퓨터로. 최종 png 2번으로 저장. 그 다음 얘 키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최종 png 3번으로 저장. 그 다음 닫고 열고. 이게 심심한데, 원래 그랬으니까. 그럼 조금 심심하니까 두 번째 베스 키고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최종의 png 4번으로 저장. 각각 해주시고 여기로 각각 불러오면 되겠어요. 이제 얘들은 닫고 아니요, 닫고 아니요, 이쪽이었죠. 하신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미지를 하나씩 불러오시면 돼요. 다운로드 11주차 실습용 최종 해서 1번 해서 쓱 하셔가지고 쓱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되는데, 여기 퍼센테이지가 한 8.19 되네요. 8.19. 더블 클릭.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더 밝게 해도 되겠다. 어쨌든 최종 2번 여기 8.19. 네. (3번) 8.19. 최종이 4번 8.19. 자물쇠가 링크가 걸려 있어서, 예, 저게 같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 얘는 필요 없고, 여기는 요 텍스트들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비슷하게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시간상 옆에다 이렇게 때려 넣을게요. 이렇게. 사이즈가 차이가 있네. 그러면 대충 이렇게. 아마 비율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더 빡 늘리면, 이게 같은 이미지를 제가 대구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 클릭 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글은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다 제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미지, 여기다가 한번 학번 이름 한번 써보세요. 네, 학번 이름 여기다가 누구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학번 이름 써주시고 세이브 에즈 하셔가지고 저장하셔가지고 여기 PSD 파일 요 하나 있죠. 요 하나만 제출하시면 돼요. PSD로. 그래서 여러분들 2021 2105 어쩌고 이름 누구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장하신 다음에 진짜로 파일 다 내시면 안 돼요. 네, 용량이 많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PSD 파일 요 하나만 딱 제출하시면 돼요. 네,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는 실시간 수업 안 하고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진행해 주시고, 제가 오늘 한 12시 이후부터는 카톡을 열어 놓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진행하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수업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